제5보병사단 대령 병사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2월 제5보병사단에서 발생한 현역 대령의 병사 폭행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군대 내 권력 구조와 인권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10분간 차근차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부 제5보병사단 열세부대를 아시나요? 먼저 사건이 발생한 부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5보병사단은 경기도 연천에 주둔하고 있으며 열세부대라는 멋진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 이름에는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겠다는 숭고한 의미가 담겨있죠. 1948년 창설된 이 사단은 정말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6.25 전쟁 당시부터 수많은 전투와 작전에 참여했고 현재도 GOP-1 반전초와 지피감시초소 경계 임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5사단은 중부 전선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DMZ와 가까운 위치에서 24시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최전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대에서 2023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2부 사건의 시작 -2발에서 시작된 비극.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악몽 같은 하루가 되었죠. 5군단 감찰실 소속의 한 대령이 전역을 앞둔 병사의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겠지만 군대에서 용모 단정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규율 중 하나입니다. 머리 길이, 면도 상태, 복장 등등. 상급자가 하급자의 용모를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지적이나 주의를 넘어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대령은 병사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급기야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가 마지막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그 병사의 심정을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병사가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군대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병사는 달랐습니다. 즉시 상급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시발점이 되었죠. 3부 10만원의 모욕.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자인 대령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시나요? 사과문과 함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 금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잠깐 10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10만원.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금액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10만원이면 요즘 치킨 2마리 값도 안 됩니다. 영화관 가서 팝콘 세트로 영화 한 편 보면 거의 다 나가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이 폭언과 폭행에 대한 합의금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모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모욕이 고작 10만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당연히 피해 병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이것은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성에 있는 보상도 아니다. 결국 사건은 합의 없이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사과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말과 약간의 돈이면 충분한 걸까요? 사부 군단장의 딜레마. 사건은 결국 5군단장실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군단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편으로는 군의 위계 질서와 규율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군단장은 피해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가해자가 다시 직접 만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답변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군단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할 권한을 피해자에게 넘긴 거예요. 이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계 질서는 유지하되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결국 피해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부 가해자의 사과문 분석? 그렇다면 가해자인 대령은 과연 어떤 사과를 했을까요? 그는 꽤 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 병사의 두발 상태를 과도하게 지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발생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군의 규율을 강조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직무에 충실하고 군의 규율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 역시 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언뜻 보면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수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죠. 둘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물론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과가 충분히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6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군대에서 규율과 인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군대는 분명 일반 사회와는 다른 조직입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 질서가 필요하고 규율이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진정한 사과란 무엇일까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일까요?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1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 권력 관계에서 약자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해 병사가 침묵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도적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마무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제5보 병사단 열세부대는 분명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10만 원의 합의금, 형식적으로 보이는 사과, 그리고 미완의 신뢰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개선 없이는 진정한 용서도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든 일반 사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